방정식에서 내가 지난 시간에 정리해줬던 것들을 다시 한번 좀 보면서 갈게요. 자, 내가 지난 시간에 직선의 방정식에서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이거에 대한 식 세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어. 자, 식 세우기 이야기를 했어.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뭐 있었냐면 기울기가 주어져. 자, 기울기가 m이라고 주어지고 그 다음 y 절편이 하나 주어져. y 절편은 n이라고 이렇게 주어졌을 때 만들어지는 식이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해서 자, 얘가 이제 항상 기본이 되는 식이야. 이게 항상 기본식이야. 내가 이거를 그냥 기본이라고 이렇게 써놓을게. 뭐 그냥 틀이야 이게. 이게 틀이야 틀. 이 틀 안에서 출발을 할 거고요. 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자, 기울기가 주어지는 건 똑같아요. 자, 기울기가 m이라고 주어지는 것도 똑같은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지나는 점을 줄 거예요. 자, 지나는 점을 주실 거고 x1, y1이라고 해서 이렇게 주어진다고 얘기했어. 자, 그래서 y-y1이 m에 대한 x-x1이라고 내가 얘기했고요. 자, 이 식은 반드시 필수로 암기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얘는 필수 암기. 무조건이에요. 이거 모르면 직선의 방정식 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얘를 알아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지나는 점이 두 개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 지나는 점이 두 개가 주어지고 두 개의 좌표가 x1, y1하고 x2, y2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개의 점이 주어졌다면 자, y-y1이 x2-x1분의 자, 그 다음에 y2-y1에 지금 x-x1이라고 이렇게 써줄 수 있으면 지금 두 번째 식하고 세 번째 식하고만 딱 비교해 봤을 때 딱 기울기만 내가 모르니까 기울기를 구해야 된다는 사실만 일단 짚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는 m이라고 해서 기울기를 줬는데 여기서는 x2-x1에 y2-y1이라서 기울기를 직접 구한다는 얘기예요. 자, 기울기를 직접 구한다는데 자, 그리고 나서 좀 이거까지 다 써놓고 나서 마무리할게. 자, x 절편이 주어져. 자, x 절편을 a라고 주어진 상황에서 y 절편은 지금 b예요. 자, x 절편이 a시고 y 절편이 b가 됐을 때는 자, a분의 x에다가 더하기 b분의 y가 1이라고 하는 식으로 만들어지면 이 4개는 필수적으로 암기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거를 적절하게 잘 활용하실 수가 있으셔야 되는데 자, 그래서 내가 지난 시간에 정리해주기로도 기울기를 알거나 지나는 점이 하나 필요하겠지. 자, 직선의 방정식은 그러면 자, 기울기를 알거나 아니면 지나는 점이 반드시 필요한 거야. 자, 이 두 개는 무조건 필수인 거야. 근데 그 안에 내가 이런 얘기를 좀 추가적으로 할게. 내가 지난 시간에 시간이 없어서 좀 못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있는데 자, 뭐가 있냐면 우리는 기울기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내가 여기서 기울기 편이라고 할게. 기울기 편. 자, 이게 아마 너희들 책에는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을 거라 내가 이 얘기를 좀 할 건데 기울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찰할 필요가 있는데 자, 기울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 기울기라는 것 자체가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지. 그치? 자, 얘는 x의 변화량분 이렇게 쓸게요. x의 변화량분 자, 이거 분의 y의 변화량이라고 이렇게 써있는데 자, 그냥 문제 자체에서 기울기를 구하려고 하면 저걸 구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어. 그래서 기울기 구하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역으로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자, 기울기란 언급을 하지 않은 거야. 얘가 기울기인지 아닌지 기울기를 구하는 상황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거든. 자, 내가 아예 한글로 이렇게 써줄게. x의 값 분의 y의 값이라고 쓸게요. 자, 이렇게 딱 써져 있다면 얘는 무조건 기울기와 연관되는 거야. x의 값분의 y의 값이라고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으면 얘는 무조건 기울기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여기까지 해? 여기까지 해? 자,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수식적으로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느낌이 있는 거야. 네모 마이너스 세모분의 자, f의 네모에 마이너스 f의 세모의 꼴이 보였다. 자, 바로 뭐가 되는 거다? 기울기다라는 게 한눈에 보여야 돼. 근데 이거를 당연히 너희들이 봤을 때 얘가 누가 봐도 기울기처럼 문제를 주겠어 안 주겠어?
누가 봐도 기울기처럼 문제를 주지 않을 거야. 자, 그러니까 우리는 적절하게 식을 조작해서 얘가 기울기라는 것이 느껴지면 돼. 그러면 어떤 걸 또 생각하면 되냐? 내가 주어진 문제에서 함수값의 차이가 보였어. 자, 함수값의 차가 보였어. 자, 함수값의 차라는 얘기를 딱 했어. 그거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fb에서 마이너스 fa를 했는데 요 값이 5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나왔다 쳐봅시다. 자, 그러면 너희는 무슨 짓을 하면 되냐면 요 안쪽에 들어있는 b-a로 양변을 나눠버리는 거야. 여기까지 해되니? 여기까지 해됐어? 얘가 어떠한 5라고도 안 할게. 그냥 어떠한 값으로 이렇게 툭 실현해냈다면 양변을 지금 b-a로 나눈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으면 좋겠어. 자,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또 이제 숫자 관계를 한번 보여줄게. 자, 숫자 관계로 f5가 있는 거고 f에 3이 있어. 근데 이 값이 지금 6이라고 이렇게 나왔대. 6이라고 이렇게 나왔대. 어떤 함수 fx가 있는 거야. 자, fx가 이렇게 있으신데 얘가 5에서 3을 뺀 값이 6이라고 나와 있으면 너희들은 자연스럽게 그냥 여기다가 5-3을 내려보는 거야. 그럼 얼마나 나누게 되는 거지? 2로 나누게 되는 건가? 그러면 내가 요만큼에 대해서 요 계산 결과가 이라는 건 결국에 어떤 뭐 곡선이 될 수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곡선을 많이 얘기하겠지만 뭐 어떤 곡선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된 거지. 뭐 3이라는 값이 하나 이렇게 딱 있대. 그리고 5라는 값이 이렇게 하나 딱 있대. 자,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을 바라보고 지금 내가 뭘 만든 거냐면 이렇게 딱 지나고 하는 직선을 그린 거야. 얘가 식으로 보여야 돼. and 이런 것도 그럼 추가적으로 하나 봅시다. 자, 그럼 추가적으로 내가 여기다가 하나만 더 써볼게. 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거든. a분의 fa가 됐어. 자, a분의 fa가 됐어. 이것 또한 뭐라고 보시면 되는 거냐면 원점에서 a, fa까지의 기울기예요. 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그림의 상황으로 봤을 때 여기가 지금 y라고 되어 있고 여기가 x라 되어 있는데 어떤 곡선이 뭐 이렇게 가고 있다 쳐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내가 지금 fx라고 하는 이 곡선이 하나 있다 치면 자, 여기에 내가 대충 여기다 수평을 딱 내렸을 때 이 점을 a, 자, 딱 내려봤더니 여기가 fa라고 하는 점이 딱 만들어졌다면 자, 원점에서부터 이 점까지 직선을 탁 연결해준 여기 오너는 점과 이 점과의 기울기를 뜻하는 거랑 같은 내용이야.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돼? 자, 이걸 봤을 때 이렇게 느껴지시면 됩니다. 자, a-0분의 f의 a의 마이너스 0입니다. 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야 됩니다. and 하나 더. 자, 기울기라는 것에 대한 출현 자체는 어디에서 만들어진 거냐면 직선에서 만들어진 거야. 맞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직선을 좀 우리가 고려를 해볼 건데 어차피 직선이니까 자, 직선이 이렇게 두 개를 갖다 만들었다 쳐보자. 이렇게 두 개를 만들었다. 두 점이 있어. 그래서 내가 두 점을 갖다가 기울기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쳐보자.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점이 있고 직각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x값의 변화량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직각삼각형에서 밑변에 해당하는 거야. 자,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y값의 변화량이 되는 거지. 얘가 지금 x의 변화량이시고요. 자, 얘가 지금 y의 변화량이신데 그럼 너희들 눈에 지금 뭐가 보이셔야 되냐면 직각삼각형이 연출하는 거야. 보여? 그럼 직각삼각형 중에서 내가 이만큼의 각이 얼마인지가 주어져서 내가 너를 알파도라는 값으로 줬다 쳐보자. 자, 이렇게 됐을 때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을 뜻하시는 거니까 이거 우리가 배웠던 직각삼각형에서 뭐랑 같냐면 탄젠트 알파도라고 딱 써있으면 이것도 기울기예요. 자, 탄젠트 값 자체가 밑변분의 높이가 되시는 거잖아. 자, 삼각형에서 이렇게 표현이 가능되는데 너에 대한 표현법은 이렇게 써줄 거야. x축과 이거 잘 들어놔야 돼요. x축과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이 알파도라고 주어져 있으면 무조건 탄젠트 알파도라고 하는 게 뭐가 될 거다? 기울기가 된다는 거야. 됐니? 자, 요걸 가지고 다음 페이지 넘겨보셔서 문제를 좀 몇 개만 풀어보고 넘어갈게요. 요 페이지는 사실 뭐 그렇게 지금 딱히 뭐 중요한 건 중요하긴 한데 중요한 것들이긴 한데 일단 문제 좀 보면서 좀 가볼 거고
그럼 내가 너희들한테 지난 시간에 해줬을 때도 무슨 얘기 했었냐면 2번식이랑요 2번식이랑 이 4번식은 얘는 자주 사용되는 식이에요. 자주 사용돼요. 자주 사용되는 거니까 이것도 좀 잘 보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필수 1번부터 봅시다. 자, 필수 1번이고 마이너스 4,2라고 하는 애가 있고 6,8이라고 하는데 얘가 선분의 중점을 지나고 밑줄 체크해볼래? 선분의 중점을 지나신대요. 내가 선분의 중점을 지나시고, 자, 기울기라고 하는 애가 얼마짜리로 준 거지? 마이너스 3짜리인 거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3짜리면 일단 이런 생각을 좀 먼저 했으면 좋겠어. 자, 선분은, 이거 내가 이따 좀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얘들아, 선분을 줬다는 건, 자, 선분은 내가 이렇게 얘기할게. 직선의 일부다. 직선의 일부가 선분이야. 당연한 거니? 직선은 하나씩 뻗어 나갈 거야. 그랬을 때 내가 요 점을 A점이라 잡을 거고 요 점을 내가 B점이라 잡을 건데, 그럼 다시 얘기해서 내가 선분이라는 거는 딱 어디까지만 그린 거냐면 여기까지만 딱 체크하시는 게 이 주황색으로 쓴 게 선분이야. 그럼 다시 얘기해서 좌표 평면의 입장에서 우리가 그림을 좌표 평면으로 옮겨놨기 때문에 선분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를 x1, y1이라고 여기를 갖다가 x2, y2라고 이렇게 했다면, 자, 내가 선분이 주어졌어. 다시 얘기하면 나는 직선을 구할 수 있어요. 직선을 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돼? 당연히 점이 두 개가 있으니까 그 점 두 개를 뭐 할 수 있어? 직선을 구하실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선분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면 선분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선분을 연장시키면 직선이 된다는 사실을 꼭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이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건 아니지만 이건 꼭 필수적으로 좀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라 이거. 선분이라는 거는 직선의 일부가 되시는 거고, 선분 위에 두 개의 점을 알고 있다는 건 결국 직선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인정?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럼 일단 봅시다. 너의 중점을 지나시는 거니까 중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 두 개의 좌표의 평균이죠. 자, 그래서 얘가 1, 두 개 더한 게 10이니까 5가 되실 거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3짜리시니까 자, y-5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3에 대한 x에 마이너스 1로 만들어지시니, 자, 따라서 y가 마이너스 3x에 플러스 8이라고 이렇게 식을 만드실 수가 있겠네요. 자, 답 이해되니? 계산 과정 이해되시지?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 2번 필수 2번. 자, 그 다음 보면은 필수 2번 볼게요. 7, A라는 점이 주어졌고 A가 7, 마이너스 3이 주어졌고 B라는 값이 2, 마이너스 8이신데, 이걸 이었을 때 만들어지는 선분 AB를, 자, 선분 AB를 몇 대 몇으로? 3대 2로 내분하면 돼. 자, 내분한 점이 P라고 내가 잡아볼게. P라고 잡아볼게.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7부터 2까지 총 몇 칸이야? 5칸이지. 7부터 2까지는 5칸이야. 내가 지난 시간에 내분점, 외분점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했어요? 자, 여기가 현재 지금 7이시고요. 여기가 지금 2가 됐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체 5칸이지. 근데 A에서 출발해서 B의 방향으로 3대 2로 가시는 거니까 앞으로 3칸, 이쪽으로 2칸을 가야 돼. 그럼 전체 칸수가 5칸짜리야. 5칸짜리니까 앞으로 3칸 앞으로 가시면 요 점의 좌표가 지금 얼마가 되겠어? 4가 되겠지. 여기까지 해. 자, 요 내분점의 좌표가 4, 자, y라고 하는 지금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냐면 y가 이렇게 있다 쳐볼게. 자, y가 이렇게 y축이 있다 치면 a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3을 하면서 여기서 지금 a라는 점이 있다 생각하면 되고, 마이너스 8이라는 애가 여기 b점이 있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확히 5칸 간격이야. 그래서 밑으로 3칸을 더 내려가셨으니까 마이너스 6이라고 하는 점이 y좌표가 되겠죠. 자, 마이너스 6이라고 이렇게 바로 쓰실 수가 있다는 거. 내가 칸수 개념을 좀 생각하라고 했던 이유가 이런 거야. 자, 여기까지 됐니? 자, 얘가 4, 마이너스 6으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지나는 점 하나 더 주셨는데, 자, 5,뭐를 지나냐면 5,2를 지난다. 자, 이거를 지나는 직선이세요. 자, 그러면 점 2개가 주어졌기 때문에 무조건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얘를 순서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건 필수야. 자, 첫 번째로 무조건 기울기를 보시는 거야. 직선이기 때문에 무조건 기울기야. 그럼 기울기씩 봅시다. 5부터 4까지 한 칸이 줄었어요. 자, 2부터 마이너스 6까지 8칸이 줄었어요. 현재 기울기가 8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나는 점을 봤는데,
자, 지나는 점을 보시는데 그 지나는 점이 4,-6이라는 애도 있고 5,2라고 있는 애도 있으니까 선생님 지나는 점이 두 개 되는데 뭘 쓰죠? 뭘 써도 상관없어요. 뭐를 써도 상관이 없는 거다. 자, 그래서 내가 그럼 뭐 이거 하나 써볼까? 이거 갖고 만들어서 치면 yn 플러스 6이라고 하는 애가 8에 대한 x-4라고 해서 이렇게 식을 만드실 수도 있는데 내가 만약에 그럼 선생님 이걸로 이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똑같이 쓰시면 돼요. y-2라고 하는 게 8에 대한 x-5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이 식이나 이 식이나 정확히 동일한 식이 나와. 이해됐니? 자, 못 믿겠으면 계산해봐. 자, 여기 있는 거 계산하면 y는 8x에 마이너스 32가 되고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38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도 내가 풀어보면 y는 8x에 마이너스 40인데 마이너스 2가 넘어갔으니 마이너스 38로 나오면서 정확히 동일한 식이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나는 결국에 기울기를 구하고 난 후에 기울기를 구하고 난 다음에 지난 점은 얘를 쓰든 상관없이 지난 점이 주어졌다면 어떤 걸 쓰더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럼 여기 있는 식을 살짝 보완해주면 이렇게 써도 되겠지? y-y2라고 하는 거가 x-x2라고 쓰더라도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뭘 써도 된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했니?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필수 3번 문제. 자, 칠판 한번 정리하고 갈게. 자, 필수 3번 문제 보시면 x절편이 6이에요. x절편이 6이고 그 다음 y절편이 마이너스 2고요. 자, 두 점 뭐가 있대요? 이 직선 위에. 자, 직선 위에 뭐가 있냐면 a, 마이너스 1도 있고 4,2도 있으시래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a, b 값을 구하려는데 x절편 주어졌어. 자, 저 봐봐. 쓰는 법 다시 보여줄게. 자, x절편이 주어졌고 y절편이 주어졌으면 x절편분의 x인 거야. x절편의 값이 6이잖아. 그러니까 10은 6분의 x가 되시는 거고 y절편이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y가 1이라고 이렇게 식을 쓰신 다음에 지나는 점 뭐 하실 수 있다? 대입하실 수 있다. 여기까지 됐니? 자,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러시면 자, a, 마이너스 1도 넣었다 6분의 a에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플러스 1이 1이 되시면서 2분의 1이죠? 자, 2분의 1이 되시면서 여기서 나오는 a 값은 3으로 바로 나오실 것 같고 이해됐니? 넘어가면 2분의 1이잖아. 2분의 넘어가 계산하면 얘가 나올 거니까 첫 번째 얘가 될 거고 자, 두 번째 4,b 넣을 거야. 4 집어넣었더니 3분의 2가 되고요. 마이너스 2분의 b가 얘가 지금 딱 1이 되시면서 여기서의 b 값은 얼마 나와? 마이너스 3분의 1이 2가 되시나요? 자, 이렇게 계산 되시겠네요. 그래서 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된다. 자, 필수 4번은 별표 치시고 자, 필수 4번은 별표 쳐라합니다. 저 새끼 저거 맨날 수업 제대로 안 듣고 나중에 모르겠다고 하고 너 계속 멍 때려라. 이번 시험 잘했잖아요. 뭐라고? 이번 시험 잘하는. 자, 3점이 줬어요. 니네 그 보는 시험 내가 몇 등급으로 세팅하고 만드는 것 같아. 니네 지금 보는 시험 등급 내가 몇 등급으로 세팅하는 거 시험 보는 거 아니? 자, A라는 점이 3,2예요. A라는 점이 3,2라고 있고 자, B라는 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있고 C라고 하는 점이 A, 2라고 해서 얘가 한 직선 위에 있대요. 마이너스 2죠. 자, 마이너스인데 한 직선 위인 거 체크해봐. 한 직선 위에 있다. 얘가 일직선 위에 있다는 거예요. 일직선 위에 세 점이 존재. 자, 그러면 이걸 좀 나눠서 좀 우리가 좀 생각할 수가 있어. 자, 일직선 위에 세 점이 존재할 수도 있고, 그럼 일직선 위에 세 점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지. 여기까지 해야 되니?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존재할 수도 있는데 일직선 위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 자, 일직선 위에 존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얘 무슨 얘기냐면 두 가지로 얘기해줬잖아. 세 점이 일직선이 있다는 건 여기
여기, 여기.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 둘, 세 개의 점이 존재한다면 내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기울기나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기울기나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기울기나 모두 기울기가 같을 수밖에 없지. 자, 그럼 내가 이렇게 정리해줄게. 세 개의 점 중, 세 개 중 두 개를 골라. 두 개를 골라 기울기를 만들면 일정하다. 여기까지 해야 돼. 세 개 중 두 개를 골라 기울기를 만들면 일정하다는 게 지금 첫 번째 이야기야. 얘가 첫 번째 이야기야.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존재하지 않는데요. 자, 그렇다면 얘는 원이 되는 거야.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 두 개의 점은 일직선에 존재할 수밖에 없어. 여기까지 해야 돼? 내 말이 이해되니? 세 개의 점 중에 얘네들이 일직선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두 점이 지금 일직선에 존재하고 어떤 다른 한 점이 바깥으로 빠져있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해야 되니? 자, 그러시다면 이렇게 무슨 각형이 만들어져? 삼각형이 만들어져. 그럼 점 세 개가 삼각형이 만들어졌다는 건 이걸 밖으로 둘러싸고 있는 무슨 원이? 외접원이 존재할 수밖에 없으니 반드시 얘는 원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해야 돼? 자,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 두 번째 이야기는 원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무슨 원이라고요? 외접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일직선이 세 점에 존재하는 걸로 주어진 상황이니까 세 개의 점 중에 두 개의 점을 골라서 기울기를 만들 거야. 기울기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어도 똑같을 거니까 자,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선분 A, B를 이용해서 자, A랑 B를 지나는 거. B의 기울기를 봅시다. 기울기라고 써주면 1-3분의 자, -1에서 -2가 되시는 거니까 이만큼의 기울기가 2분의 3이라고 만들 수 있을 거고 자, 이렇게 두 개로 내가 기울기를 만든다 치면 A-1분의 -2에 플러스 1이 되시는 거니까 얘는 A-1분의 -1이 되시겠죠? 그럼 얘랑 같으셔야 되니까 A-1분의 -1이 자, 2분의 3이 되실 거고 싹 정리를 해봅시다. 계산 -1 맞지? 계산 틀린 거 없지? 네, 계산 틀린 거 없으니까 A-1을 전체 세배를 하신 값이 얘가 뭐랑 같은 거예요? -2랑 같은 거니? 그러면 A-1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돼? -3분의 2가 되시니까 자, 따라서 A 값은 3분의 1로 마무리 되시겠네요. 자, 여기 크게 뭐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아. 자, 그 다음 필수 5번 문제. 자, 오늘 내가 정리해주면서 얘기해주는 관점들을 잘 기억하세요. 자, 직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나중에 하려고 하는 원의 방정식 하고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직선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나중에 진짜 한참 나중에 곡선에 대한 우리가 관찰을 좀 할 거거든. 다시 그 3차 이상의 그래프들을 관찰할 거야. 그때 기준이 되는 선이 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애야, 직선은. 자, 그래서 일단 5번 문제를 보면 A라고 하는 애가 -2,4래요. 자, B라고 하는 애가 -1,2가 되셨고요. C라고 하는 애가 지금 3,4라고 있는데 자, 세 점을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 ABC가 있고 점 A를 지나고 ABC의 넓이를 2등분했다는 주절래. ABC의 넓이를 2등분하셨대요. 그럼 삼각형 ABC가 대충 그려볼게요. 자, 여기서 A라는 점이 있고 여기서 B라는 점이 있고 여기서 C라는 점이 이렇게 있다 치면 저 점을 지나면서 A라고 하는 점을 지나면서 넓이를 2등분하셔야 돼. 그렇다면 얘가 무조건 너와 너의 중점을 지나는 직선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지.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B라고 하는 점이 얼마일 거냐면 -1,2라고 주어지고 C라고 하는 점이 3,4라고 주어졌으니 이 중점에 해당하는 너희들의 평균 1이 될 거고 너희들의 평균 3이 돼서 결국은 A라고 하는 -2,4하고 1,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주시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니? 자, 식 세워볼게요. 기울기부터 보셔야 돼요. 얘에 대한 기울기가 -2부터 1까지 3칸이 증가하셨고 4부터 3까지는 얼만큼? -1만큼 감소하셨으니까 자, 기울기는 -3분의 1이 되실 거고 y -3이 자, -3분의 1에 x -1까지 이렇게 식을 세우시면 되겠네요. 자, 이거는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너희들이 좀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이렇게 쓸게. 도형의 넓이를 2등분이야. 하는 것 중에 내가 일단 먼저 삼각형부터 처리를 하자면, 자, 삼각형부터 처리를 하자면 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온다. 얘들아,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되고 여기가 C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A가 되고 B가 되고 C가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이렇게 낼게요. 자, 요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지나는 지금과 같은 상황인 거지. 자, 이 길이랑 같아서 요 길이가 지금 현재 중점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직선은 방금 전에 내가 얘기했던 대로 중점 찾으시면 돼. 중점과 A를 지나는 직선이야. 근데 여기서 좀 머리 아파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좀 귀찮아지는 거지. 사실은 어렵진 않은데 귀찮아지는 거야. 그게 뭐냐면 얘가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어느 한 점을 지나지 않아. 자, 이런 식으로 지나는 거야. 얘가 이런 식으로 지났는데 얘가 넓이가 이 넓이랑 지금 같아졌대. 그래서 내가 이 직선을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를 볼 수밖에 없냐면 이 점과 이 점의 좌표를 찾으실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돼. 이 좌표를 찾으실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결국 이렇게 생기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면 돼요. 자, 요거는 좀 나중에 좀 심화된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공간이 좀 없네. 자, 직사각형 있어. 자, 여기다 좀 요거 좀 지워놓고 얘기할게. 자, 요거 살짝만 지워놓고 직사각형 있다. 직사각형. 자, 그 다음에 정사각형. 자, 그리고 마름모까지. 자, 요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대각선의 교점이야. 자, 봐봐. 요렇게 대각선, 요 교점을 무조건 지나줄 수밖에 없다. 자, 정사각형이라고 요렇게 주어져 있다 하더라도 요렇게 요 점을 무조건 지나줄 수밖에 없는 거고, 마름모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야. 그럼 좀 더 가서 평사도 되지 않을까? 사실 평사도 가능하겠지. 그렇지? 자, 그래서 여기서 생각하셔야 되는 건 대각선. 이렇게 써드릴게요. 자, 대각선의 교점 지난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 페이지. 또 넘어가셔서 이제 계양 보는 건데, 계양 보는 건 뭐 힘든 게 아니니까 좀 넘어가고, 자, 거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나와 있는 파트 있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나와 있는 파트인데 거기다 별표 한 3만 개는 쳐야 된다. 그 학교 시험 무조건 나온다. 무조건 나온다 이거.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내가 이렇게 쓸게. 두 직선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게 사실은 앞으로 뒤쪽에 나오겠지만 어떤 두 개의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도형을 찾을 때 쓰는 기본 틀이 되는 거야. 잘 기억해. 지금은 직선으로 우리가 배운 게 직선밖에 없으니까 직선만 나올 건데, 뒤로 조금만 책을 넘겨볼래? 뒤로 조금만 책을 넘기면 원방이 나올 건데, 그 원방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나오는 문제가 있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라는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 아마 페이지가 좀 많이 뒤로 가야 될 거예요. 많이 뒤로 가서 네, 304페이지네요. 자, 얘가요. 네,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해볼게요. 그냥 얘가 연계가 되는 거다. 자, 연계가 되시는데 페이지 304쪽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자, 여기서는 직선이라고 하는 것과 원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로 출현하는데, 일단 요 관점부터 일단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건, 일단 처음에 하고 있는 게 이거니까 우리 아직 원을 안 배웠잖아.
그래서 일단 요것만 내가 놓고 얘기할 건데 나중에 이거랑 연결이 될 거다. 자, 그거 좀 알고 있으시고. 자, 내가 어떻게 도입을 시켜드릴 거냐면 첫 번째 내가 첫 시간 때 얘기했던 이 네 가지씩 기억하지. 내가 아직도 안 지우고 있는 네 가지씩. 그 중에 이 두 번째가 필수로 내가 암기를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요 식에 대한 관점을 내가 너희들한테 설명을 할 거야. 봐. 자, 이렇게 주어져 있어. 기울기가 m이고 지나는 점이 자 x1, y1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 대한 식을 자 y-y1이 m에 대한 x-x1이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 식을 봤을 때 이런 생각을 한 거야. m 값이 그럼 관계없이 항상 지난 점은 있을까? 이런 느낌인 거야. 다시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니?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하나야? 무수하게 많지 않니?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지하게 많지. 그럼 반대로 역으로 이렇게 생각해봐. 모든 직선은 반드시 정해진 한 점을 지난다 라고 해도 돼? 되지.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이 무수히 많잖아 얘들아. 자 봐봐요. 이 한 점이에요. 내가 이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죠.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지하게 많아요. 그럼 역으로 모든 직선은 반드시 한 점을 지난다 라고 해도 돼. 정해진 한 점을 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해야 되니? 자 그럼 그 관점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볼까? 그러면 저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지하게 많으니까 저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무지하게 많겠네. 다시 이게 지금 논리로 접근을 하는 거니까 잘 생각해야 돼.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이 무지하게 많아요. 무지하게 한 점을 지나는 직선들이 많아요. 그럼 역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한 점을 지나는 이 직선들의 기울기들은 무지하게 많은 거 아니니? 여기까지 이해돼? 이 기울기들은 정해진 거 안 정해진 거야? 안 정해질 거 아니야. 정해진 것도 없이 무지하게 많다고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역으로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내가 주어져 있는 이 식을 딱 바라보고요. 내가 이렇게 쓸게요. m의 값에 관계없이 얘가 항상 성립한다면 그 성립하게 해주는 그 x값과 y값이 결과적으로 그 좌표가 되는 거지. 내 말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됐어? 여기까지 내 말 이해됐니? 자, 말 잘 들어야 돼요. 다시 한 명 한 명 다 이해를 해봐.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지하게 많아. 인정?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지하게 많아. 그럼 반대로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또한 무수히 많아. 여기까지 인정?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또한 무지하게 많을 거 아니야. 직선 자체가 많은 거니까 그에 해당하는 기울기도 그만큼 많을 거 아니니?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그럼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 기울기 값에 관계없이 이 점을 무조건 지나는 거죠. 여기까지 해야 돼요? 기울기 값에 관계없이 얘는 무조건 지나는 점이 되는 거지 않니? 그러면 내가 얘를 바라보는 식을 m이라고 하는 게 뭐야? 기울기잖아. 내가 그래서 m이라고 썼지만 이게 사실 기울기지 현재. 기울기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라고 한다면 얘가 지금 m에 대한 무슨 식이 되니? 지금 얘는 m에 대한 항등식이 되거든. m에 대한 항등식이 되시는데 그럼 이 항등식을 만족하도록 하는 x값과 y값이 x1, y1이 되는 것까지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되니? 하나의 뭐로서 출현하겠다는 얘기야? 좌표가 출현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름을 붙이기로 이렇게 생기는 이 점의 좌표를 이름을 붙일 때 점점이라는 이름을 붙여줘요. 그러니까 의미상 정해진 점이라고 받아들여도 괜찮아. 여기까지 이해됐어? 여기까지 했니? 그럼 내가 관점을 이제 다시 바꿔볼 거야. 내 첫 번째 관점이 있어. 내가 첫 번째 좌표 관점으로 볼 거야. 좌표 시선이라고 하자. 좌표 시선이야. 근데 내가 만약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식이 m에 대한 항등식이라서 내가 이 식을 풀어 나갈 거잖아요.
이 식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잘 들어봐. 내가 x-x1이 0이어야 되고요. 요거 2고 y-y1이 얘도 0인 거잖아. 이 방정식을 풀다 보면 x는 x1이라고 하는 방정식이 만들어지고 y는 y1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를 구한 거지. 그럼 내가 이 해를 순서상으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내가 다시 요 시계 관점으로 다시 한번 쳐다볼까? 이 시계 관점으로 쳐다보면 얘는 x는 x1이라고 하는 잘 들어봐. 얘가 결국 뭐가 되냐? y축에 평행한 직선이 되지. 그럼 얘는 무슨 축의 평행이야? x축 평행한 직선이 된다라고 읽어도 되지 않니? 그럼 너희들이 보기 쉽게 내가 여기다가 두 번째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 좌표 평면이 있어. 여기가 x축이실 거고, 자 여기가 좀 이제 y축이실 건데 내가 대충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여기서 지금 지나는 점 하나를 딱 잡았다 쳐보자. 얘가 지금 현재 무슨 점이냐면 아까 좌표 관점의 정점이야. 그럼 내가 이 점을 x1, y1이라고 했을 때 잘 봐요. 내가 이렇게 손을 하나 내려요. 그러면 이 직선이라는 것 자체가 뭐가 되냐면 x라고 하는 애가 x1이라고 하는 직선이 되시지. 자, 그 다음 여기서 내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요. 그럼 얘는 y는 y1이라고 하는 직선이 되시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얘네들은 내가 고정을 시켜놨다 쳐보자고. 여전히 관점은 똑같아 얘들아.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지하게 많아.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지하게 많은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내가 너를 지나면서 잘 들어봐. 너를 지나면서 y축에 평행한 직선을 고정, 너를 지나면서 x축에 지나는 직선을 고정시켜놓으면 이 굴에 나머지 이 노란 색깔들로 모두 표현되는 이러한 직선들은 주황 색깔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들이 되는 거지. 내 말의 논리가 이해가 돼? 지금 뭐가 됐냐면 요렇게 이 안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들까지에 대한 기본적인 세팅이 이 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들에 대한 세팅이 기울기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의 컨셉으로 들어간다. 아니 출발 자체가 내가 여기서 해.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내가 이제 M이라고 쓰기 좀 뭐하니까 우리가 항등식을 표현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이 K죠. 자주 쓰는 표현이 K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이렇게 써볼게. 자, 어떤 직선이 하나 있고요. 플러스 K에 땅땅는 0의 꼴이라고 해서 얘가 지금 현재 기본 틀이 되시는 거야. 얘가 지금 기본 틀이 되시는 거야. 자, 얘를 더하기 K라고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얘가는 0이 될 때와 얘가는 0이 될 때가 바로 교점이 되시는 거면 여기까지 됐니? 요 식 자체가 의미하는 것 자체가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부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러면 부직선의 교점을 지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럼 문제의 세팅은 항상 이거야. 문제는 항상 세팅이 이렇게 된다.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며 어떤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을 갖다 구하라는 건 잘 봐.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무지하게 많은 직선들에 대한 표현이 여기야. 그럼 여전히 얘도 유일한 하나의 직선으로 결정된 거야? 아직 결정되지 않은 거야? 아직 결정 안 됐지. 그냥 여전히 무수히 많은 직선들이야. 근데 그 안에서 내가 어떤 다른 한 점, 다시 얘기해서 요 직선과 요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어떤 다른 한 점, 이 직선과 이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어떤 다른 한 점을 딱 집었을 때 얘는 요렇게 지나는 유일한 한 직선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 해되니?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네. 이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무지하게 많은 직선들에 대한 기본 표현이 여긴데 여기서 플러스 다른 한 점이 주어지는 다른 한 점이 추가가 되시면 뭐가 되는 거예요? U이란 한 직선으로 결정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도 돼? 여기까지 해드니? 자, 요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어떻게 써먹는지 갖다가 문제 풀면서 좀 얘기해볼게요. 자, 칠판 한번 정리할게. 칠판 한번 정리하고 다시 한 번만 정리하고 볼게요. 개념을. 자, 그럼 결론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내가 수식적으로 좀 써보자면 내가 어떤 두 개의 직선이 있으신 거예요. 자, 두 개의 직선이 있는데 두 직선을 내가 이렇게 쓸게.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이런 직선이 하나 있다고 치고, 자 그럼 또 다른 직선이 있어야 되니까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이 0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줬다면 성민아 너를 가지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무지하게 많은 직선들까지에 대한 표현이 자 ax 플러스 b y 플러스 c에다가 플러스 k에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까지가 딱 가지는 의미는 잘 들어요. 얘까지는 뭐라고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직선들이야. 직선들이 되는 거라고. 여기까지 해야 돼. 직선들이 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서 유일하게 한 직선으로 결정되려면 다른 한 점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얘가 유일한 한 직선이 되기 위해서는 유일한 한 직선이 되려면 다른 한 점이 추가됩니다. 다른 한 점이 추가되셔야 된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이거 가지고 문제를 하나 좀 풀어봅시다. 자, 일단은 268페이지 필수예제 7번부터 볼게요. 자, 밑에다 쓸게요. 자, 여기 필수 7번. 일단 보시면 직선이 E-K에 대해서 얘가 지금 X가 되시고, 자, 플러스 3K 마이너스 Y는 Y에 마이너스 5는 0이라고 했을 때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밑줄 쳐봐요.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밑줄 치시고 점 P를 지나신대요. 아, 얘가요. K의 값에 관계없이 점 P를 지나신다. 그럼 내가 이거를 다시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런 상황이 된 거잖아. M 값에 관계없이 반드시 지나는 점을 찾으세요랑 뭐가 다르냐고. 똑같은 거라고. 그래서 이걸 K에 대한 항등식으로 정리할 거라, 자, K를 가진 것과 안 가진 것으로 나누는 것이 첫 번째 틀이야. 자, 안 되겠어. 아, 선생님이 저 인간이 얘기하는 거 지금 못 알아듣겠어. 아, 괜찮아. 못 알아듣도 돼. 그럼 너희들이 지금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다. 반드시 지나는 점을 찾아라. 그러면 그 특정 문자에 대한 항등식으로 접근하라는 거야. 그 특정 문자에 대한 항등 접근을 해서 이거 딱 넘겼을 때 마이너스 x 되고 얘랑 계산하면 2x는 1로 들어가. 자, 요렇게 분배 잘못 썼네.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1의 y죠. 마이너스 1의 y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분배해서 플러스 여기다 3y를 갖다 써주시고 자,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y가 되고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x값과 얘가 0이 되는 xy와 얘가 0이 되는 xy를 동시에 구하면 되겠지. 자, 그럼 봤더니 x 마이너스 x 플러스 3y는 0이라는 식이 나올 거고요. 자, 2x의 마이너스 y 내가 넘겨놓게 는 5야. 이걸 두 개 연립해서 동시에 만족하는 xy 찾으면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해야 되지. 자, 그럼 동시에 xy 찾으려고 여기다 2씩 곱해보자. 자,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6y 얘가는 0이시고요. 자,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y는 5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내가 두 개의 식을 잘 적절히 연립하시면 여기가 5y는 5라고 되면서 y 값이 1이야.
그럼 y가 1이 되는 걸 갖다가 집어넣었더니 x는 얼마 됐냐면 3이 된 거야. 여기까지 됐니?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점의 입장에서 얘 점은 일단 답은 3,1로 답이거든. 일단 답은 3,1이야. 근데 잘 들어. 내가 이거를 그럼 다시 해석해 봅시다. 내가 하는 말가 맞는지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 니들이 여기다 이렇게 써놓은 거 이거 자체가 하나의 직선으로 그려야 돼. x, y에 대한 1차 식이시니까 이거 자체가 하나의 직선이야. 그럼 밑에 있는 너 또한 뭐야? 직선이지. 여기까지 이해돼? 너 또한 직선이야. 그럼 보자. 대충 그려볼게. y가 3분의 1x짜리야. 맞니? 얘는 y가 3분의 1x짜리니까 이렇게 가면서 얘가 y는 3분의 1x라는 직선이 만들어져.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좀 볼 건데 밑에 있는 거는 y가 2x에 플러스 5짜리인가요? 마이너스 5짜리죠? 마이너스 5짜리라고 하면서 직선 하나가 지금 이렇게 오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이렇게 지금 두 개의 교점을 갖다가 찾은 거지 않니? 여기까지 이해돼? 이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가 지금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이라고 쓴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래 놓고서 이 점의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다? 아, 점점이구나. 이 두 개의 직선은 반드시 이 점과 이 점을 지나고 있으니 점점을 지나시는구나 라고 읽는 것 뿐이야.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 두 번째 필수 8번 문제까지만 하고 좀 칠게. 자, 필수 8번 문제를 보면 필수 8번 말고 필수 9번 문제 할게요. 이거 시간 좀 오래 걸릴 거니까 필수 9번 문제예요. 자, 필수 9번 문제가 되실 거고, 자, 2x의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이라 x 마이너스 y의 마이너스 3은 0이 0과의 이거의 교점 2,2를 지난 직선을 갖다가 구해달래. 자, 보자. 보자. 어떻게까지 온다고요? 얘 날려. 자, K 하나 붙여줘. 이렇게 놓는 거야. 이제 간혹가다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K는 왜 나왔어요? K는 어디서 나왔어요? 뭐뭐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냥 문자를 도입한 것 뿐이야. 얘는 어떤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얘와 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들을 만들기 위해서 K라는 문자를 도입한 거고, 그럼 쟤는 무조건 K인가요? 아니면 K가 아니어도 되고요. 여기다 M이라 쓰셔도 되고 A라 쓰셔도 되고 L이라 쓰셔도 되고 니들 마음대로 쓰셔도 상관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냥 얘는 항등식을 만들기 위한 어떠한 그냥 장치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게 받아들여도 돼. 자, 이렇게 만들었을 때, 자, 여기까지가 의미하시는 게 뭐라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무지하게 많은 직선들이 되시는 거야. 여기까지 해되니? 근데 식의 구조 볼래? 잘 봐봐. 내가 지금 앞에 안 지우고 바로 8번을 왔네. 이 구조랑 동일 구조 아니야? 구조가 변했어? 구조 안 변했지? 똑같이 보고 있는 거지. 그럼 다시 얘기해서 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네. 잘 들어봐. 두 직선의 교점이, 잘 들어봐요. 두 직선의 교점이 결국은 정점이 된 겁니다. 두 직선의 교점이 결국은 정점이 된 거고, 그 정점이 주어져 있는 걸 가지고 다른 한 점을 줬잖아요. 그림 봅시다. 내가 이 점을 여기다 한번 집어넣을래? 아니, 집어넣어보는 거야. 확인해보는 거야. 2,1하는 걸 여기다 집어넣었어. 성립하냐 안 하니? 성립 안 하지? 2,1을 여기다가 집어넣었어. 성립하냐 안 하니? 성립 안 하지. 여기까지 이해돼? 다시 얘기해서 이 2,2라고 하는 점은요, 이 두 직선 위에 있는 점이 아니야. 두 직선 말고 다른 직선, 다른 평면에 있는 점이라고. 그러니까 쉽게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자면, 잘 들어봐. 얘는 직선 봐봐요. 얘는 지금 2x의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이니까 얘가 이렇게 가는 직선일 거야. 얘가 지금 y는 2x의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생길 거야. 대충 그린 거야. 얘는 지금 y는 x의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럼 x의 마이너스 3이면, 자, 여기가 지금 여기를 마이너스 3으로 예쁘게 그려줄게.
얘들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내가 대충 막 그리면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봐봐. 내가 좌표평면의 직선을 그릴 거야. 얘에 대한 직선이야. 이 직선이야. 얘는 지금 어디냐면 y절편이 마이너스 1이네요. y절편이 마이너스 1이시고요. 맞죠? x절편이 지금 2분의 1이 되시는 거죠. 2분의 1이 되시니까 얘 그림이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애가 y는 2x의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이야. 자, 그 다음에 얘는 x절편이 지금 3이고 y절편은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가 3이시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어서 얘가 그림이 이렇게 만들어져. 그럼 얘가 어느 순간에서 얘가 이렇게 오다가 얘가 이렇게 가다가 만나고 있는 거지 않겠니? 그럼 여기에 지금 교점 발생한 거 뭐? 자, 이 점에 교점이 발생했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읽을 수 있다고요? 정점이라고 읽으셔도 상관이 없으시다고요. 그리고 2,2라고 하는 거는 대충 여기랑 여기를 해서 이 점을 갖다 딱 정해주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고 다른 한 점을 지나는 이 유일한 한 직선으로 결정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돼? 이 과정을 함축적으로 딱 줄여가지고 그냥 요식 하나로 표현을 해준 거야. 자, 그래서 내가 이거를 두 가지 컨셉으로도 얘기해줄게. 자,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니까 어쨌든 그 직선들 중 하나는 2,1을 지나야 되니 내가 여기다 이걸 뭐 할 수 있어? 대입하실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2,1을 대입해볼게. 여기다 2 넣고 여기다 2 넣었어. 그럼 얼마 되니? 2 넣고 2 넣었으니까 2 되나요? 빼기 1이니까 1이에요. 2 넣고 2 넣었어요. 2 넣고 2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3k가 되시고 얘가는 0이에요. 자, 그럼 따라서 k 값이 원래는 상관없이 항상 성립했었지. 잘 생각해봐. 원래는 k 값에 관계없이 이 직선이 무조건 성립해야 돼. 이 상황이 무조건 성립해야 되거든. k 값에 관계없이 이 등식이 성립해야 되잖아. 근데 내가 지나는 점 하나를 딱 갖다 대입했더니 k가 하나로 결정되지. 그럼 k가 하나로 결정됐다는 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그 무수히 많은 직선들 중에 유일하게 한 직선으로 결정이 됐다는 거야. 의미 이해돼? 의미 이해돼? 기하적으로 해석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여기서 3분의 1을 딱 집어넣으면 자, 2x-y의 마이너스 1이 더 있을 거고 3분의 1에 x-y의 마이너스 3이 0이라고 이렇게 딱 만들어지면서 여기다 3을 곱하세요. 자, 6x-3y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게 나올 거고 x-y의 마이너스 3이 0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답은 5x의 마이너스 4y의 마이너스 6은 0이라고 해서 얘가 결국은 뭐가 되시는 거야?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유일한 한 직선으로 결정되신 거야. 여기까지 했니? 계산은 뭐 틀렸을 거 안 틀렸지 계산? 계산 맞아? 계산 어디 틀렸니? 7x 어디? 7x를 쌤이 x를 뺐어요. 아, 여기 7x요? 아, 그러네.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계산을 모르지 말고. 얘들아, 계산을 모르지 말고 의미를 잘 보라고. 그럼 너희들이 오는 점은 또 이거지. 쌤 무조건 k를 뒤에다 붙여요? 아니요, 앞에 붙여도 돼요. 여기 붙여도 되고 여기 붙여도 돼요.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왜? 이 점은 얘를 지나지 않는다는 거야. 이 외부의 점 어차피 여기 지나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 k가 붙어도 똑같아. 자, 보여줄게. 자, 여기다 k 붙여. k 붙일게. 자, 2x-y의 마이너스 1이실 거고요. 플러스 이게 내가 또 그냥 자,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면 또 안 믿어요. 안 믿고 안 써요. 다 보여줘야 될 것 같아. 자, 정리할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지나는 거야. 그럼 지나는 거 딱 갖다 대입했더니 2 넣고 2 넣었으니까 4에서 2 뺐고 2 뺐고 1쓰니까 여기가 k가 돼. 2 넣고 2 넣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이야. 얘가는 0이잖아. 그럼 여기서 결정된 거 k 값이 지금 현재 3으로 결정된 거 보이니? 그럼 보세요. 여기가 지금 3으로 결정된 거죠. 얘는 얼마로? 여기가 3분의 1로 결정된 거예요. 그럼 근데 20이랑 20이랑 똑같지 않냐? 양변에 3 곱하면. 양변에 3은 어차피 똑같은 식이 나오니까 이렇게 쓰나 동일 구조로 나올 거고. 자, 이거를 너희들이 중학교 2학년 때 어떻게 풀었냐?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어떻게 풀었냐면 중2 버전은 이거예요. 2x-y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하는 것과 x-y의 마이너스 3이 0이라는 것을 지금 연립할 거라고. 그럼 여기서 지금 두 개를 빼시면 되는 거니까 요거서 요거 빠질 거야. 그러면 x가 돼. 요거서 요거 빠질 거니까 플러스 2가 되고 얘가는 0이야. 그럼 여기서 나오는 x가 마이너스 2가 되시고요. 얘가 마이너스 2인 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가 넘어갈 거니까 y는 마이너스 5가 돼. 여기까지 했니? 자,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라고 하는 얘가 교점이 되신 거야.
자, 그리고 나서 내가 2,2라고 하는 이걸 지나는 직선을 만들 거니까 기울기가 4짜리가 되고 얘가 얼마짜리요? 7짜리죠. 기울기가 현재 얼마짜리냐면 4분의 7짜리가 돼요. 야, 기울기 4분의 7 나온 거 맞지?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y는 4분의 7에다가 x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플러스 2까지 해서 양변에 4 곱해볼게. 자, 4y가 7x에 마이너스 8이겠죠?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8일 거고요. 2, 7, 14고요. 마이너스 14가 되고 플러스 8이 되시니까 마이너스 6이고 요렇게 결정되는 거겠지. 이해됐어? 그럼 이거 정리해보면 지금 어떻게 되겠니? 7x에 마이너스 4y에 마이너스 6이 0이라고 해서 결국은 이 식하고 동일한 식이 나오는 거야. 그럼 너희들은 선택을 하는 거야. 이렇게 가서 그냥 짧게 끝낼래? 아니면 여기까지 가서 이 초록색깔 풀려 갈래? 당연히 이게 훨씬 더 편한 거겠지. 88번이고 이것도 기출에 좀 잘 나와요. 학교 시험에 잘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니까 잘 정리해 놓으시고, 자, 문제 한번 읽어보자. 자, 두 직선 x 플러스 y 마이너스 2가 0이다. 그러면 x 플러스 y에 마이너스 2가 0이라는 직선이 하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mx 마이너스 y에 자, 플러스 m 플러스 1이 0이라고 하는 두 개의 직선이 있는데 거기 밑줄 쳐봐. 1사분면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n의 값을 범위했어. 자, 얘가 1사분면에서 만나요. 만난다에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지금 봅시다. 내가 이 식을 한 번만 좀 정리 좀 해볼게. 자, 이 식을 한 번만 정리 좀 해볼게. 자, 뭐냐면 여기 있는 이 식을 딱 내가 직선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다시 해본다면, 자, y가 mx에 플러스 m 플러스 1이 되시는 거니까 내가 뭐의 값에 관계없이 m의 값에 관계없이 반드시 지나는 정점이 좀 존재하겠지. 자, 그리고 잘 봐봐. 여기서 지금 m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치? m의 값의 범위를 보는 건데 이 m이라고 하는 게 뭘 뜻하는 거냐면 기울기를 뜻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 문제는 기울기와 관련된 문제일 가능성이 높겠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걸 m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볼게요. 이렇게 쓸게. 자, m 플러스 m에 대한 x 플러스 1로 내가 하나 묶어낼 수 있을 것 같고, 플러스 1 마이너스 y는 0이라고 본다면, 아, 얘는 m의 값에 관계없이, 자, m의 값에 관계없이 마이너스 1,1을 반드시 지나는, 반드시 지난다. 자, 그럼 다시 얘기해서 여기서 보고 있는 마이너스 1,1이라는 것이 그럼 뭐가 되는 거냐면 정점이 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멀쩡한 직선이 하나 있으시니까 저 멀쩡한 직선을 하나 그리자. 자, 이 멀쩡한 직선을 그릴 건데 얘는 직선 자체가, 자, 그림이 x절편이 2일 거고 y절편도 2가 되시니까 여기가 2라 치면 여기가 2가 되는 직선은 이렇게 그려지고 있을 거야. 그리고 이 직선 얘가 지금 마이너스 1,1을 반드시 지난다 했으니까, 자, 마이너스 1이고요 1이라고 하는 이 점을 지나면서 얘가 어디에서 만나셔야 되냐면 지금 만나야 되는 사분면이 1사분면이라고 했어. 그럼 1사분면이면 지금 여기 이런 데서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데서.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래서 쟤네들 사이에서 만나게 해주려고 내가 무슨 짓을 하냐면 이 점을 지나면서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하나 이렇게 딱 그려봐. 자, 그리시고 이렇게 지나는 이 직선을 딱 그려. 그럼 요 사이에 내가 지금 주황 색깔로 체크해 놓은 저 직선의 기울기랑 여기에서 보이고 있는 이 직선의 기울기 사이에 m 값이 존재한다면, 다시 기울기가 이 사이 값으로 존재한다면 무조건 이 노란 색깔로 내가 지금 빗금 쳐놓은 저 부분하고 만날 수밖에 없는 거지.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보실 건 뭐냐면 마이너스 1,1하고 0,2를 지나는 기울기를 한번 구해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칸이 증가하셨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칸이 증가하셨으니까 현재 너의 기울기 m 값을 2라고 내가 세팅해도 괜찮겠지. 자, 두 번째는 마이너스 1,1하고요. 그 다음에 2,0의 기울기를 구해요. 자, 너의 기울기를 구하겠다는 얘기는 m값 자체가 너부터 너까지 3칸이 증가하셨고 너부터 너까지 한 칸이 줄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일 거야. 자, 그러면 m값이 될 수 있는 범위는 마이너스 3분의 1부터 시작해서 어디 사이에? 1 사이에만 존재하시면 된다는 거. 그럼 결론을 내려줄게.
자,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자면 결국 결론은 기울기 2개 구하는 거야. 자, 결론은 기울기를 2개 구한다. 그리고 4, 2를 보시는 거야. 자, 기울기를 2개 구하시고 4, 2를 보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중학교 2학년 문제거든요. 사실 중학교 2학년 문제.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 여기서 발전을 하면 여기서 이제 말을 좀 바꿀 수 있는 게 내가 아까 전에 무슨 얘기했지? 선분은 직선의 일부다라는 얘기했지. 선분은 직선의 일부다라는 얘기했는데 이렇게 문제가 줄 수 있는 거야. 선분 AB가 있어. 선분 AB가 있어. 선분 AB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직선이 하나 나와. 어떤 직선이 하나 나와. 그럼 얘가 당연히 뭐겠어? 점점을 가지는 직선이야. 점점이 존재하는 직선일 건데 그림이 이런 식인 거야. 잘 봐. 어떤 선분이 하나 이렇게 있어. 여기가 A점이고 여기가 B점이야. 어떤 점점이 나온다고 해서 여기에 점점 하나 내가 대충 찍어볼게. 자, 그래서 이 L이라는 직선과 선분 AB가 만나도록 하는 거야. 반드시 만나야 돼. 얘는 당연히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직선이라서 그죠.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직선이면 나는 뭘 구하는 거냐면 이렇게 지나는 직선 하나, 이렇게 지나는 직선 하나, 요 사이의 기울기를 보는 거다.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래서 이렇게까지도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다음 넘어가자. 자, 쭉 넘어가셔서 자, 274페이지에 자, 274페이지야. 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자, 위치 관계인데 내가 미리 던져놓고 할게. 미리 좀 질러놓고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옆에다 이렇게 쓰죠. 기울기를 주기 위한 기울기에 이렇게 쓰죠. 기울기의 새로운 표현이라고 내가 얘기를 할게요. 자, 기울기의 새로운 표현이다.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무슨 기울기를 새롭게 표현하는데 위치 관계 쓰냐. 자, 이제 좀 말도 안 되는데 내가 좀 엇거지 아닌 억지를 하면 부를게. 억지 아닌 억지를 부를 건데 자, 우리가 이런 거야. 자, 두 개의 직선의 위치 관계는 사실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 중학교 2학년 때 두 직선의 위치 관계 배웠는데 그게 뭐였었냐면 일단 첫 번째 한 점에서 만나. 자, 한 점이 나와. 자, 그 다음 두 번째 일치하는 관계가 나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냐면 평행 관계가 나와. 자, 근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와서 배우는 수업 중에 자, 네 번째 얘가 좀 많이 중요해. 자, 얘가 좀 많이 중요해. 좀 많이 중요해. 자, 그래서 얘가 뭐냐면 수직이야. 자, 수직인데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L이라는 직선이 하나 있다 치죠. 자, A라는 직선이 Y는 MX에 플러스 N이라는 직선이 하나 있는 거고 M이라고 하는 직선이 하나 있다 치죠. 자, 그럼 Y는 M 프라임에 X가 되시고 N 프라임이라고 하는 직선 두 개가 있는 거야. 그럼 이 직선 두 개를 가지고 얘가 한 점에서 만난다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시면서 여기 한 점에서 만나. 여기까지 했니? 여기 L 직선, 여기 M 직선이라 한다면 여기서 지금 한 점에서 만나신 건데 이 한 점에서 만날 때는 기울기가 다르기만 하시면 돼요. 얘가 서로 다르기만 하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요. 자, 그러면 일치하는 경우는 이렇게 오면서 L이라는 직선과 M이라는 직선이 현재 일치하는 상황은 너무나 당연하게 M이라는 값, 다시 여기서 기울기가 같으신 거고 자, 뭐냐? Y 절편이 다른 거야. 아니, 같은 거지. 여기까지 해드니? 자, 그 다음에 평행은 L이라는 직선이 하나 이렇게 있으시고 M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다 치면 자, 여기랑 여기랑 평행하신 거니까 M이랑 M 프라임 다시 해서 기울기는 같으신데 뭐는 다르셔야 되죠? Y 절편은 달라야 되죠. 자, 미리 좀 얘기하면서 갈게요. 수직은 뭐냐면 자, A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어. 그 다음 M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얘네가 서로 수직 관계야. 그럼 다시 얘기해서 얘네들은 한 점에서 만난 거니까 기울기 자체가 어쨌든 다르겠지. 그치? 한 점에서 만난 관점은 동일한데 그 한 점에서 만나는 것 중에 특수한 거라 생각해. 여기서 만나는 것 중에 얘는 특수한 거야. 자, 수직이시니까 자, 그러면 내가 여기다 이렇게 써줄게요. 기울기의 곱을 해요. 그 값이 무조건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쓸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신다. 그래서 요거는 필수로 암기하셔야 돼요. 자, 그럼 얘가 왜 이렇게 해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지를 내가 증명을 해줄게.
왜 이렇게 되는지 좀 볼 건데, 자 어차피 n 값이랑 n 프라임 값은 y 절편이니까 y 쪽으로 평행이동하는 단계겠지. 그래서 이거를 막 평행 위에다 올려놓고 보면 좀 불편해서 그냥 내가 이거를 원점에다가 좀 맞춰볼게. 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여기가 지금 y축, x축 원점이라 나오는데, 자 이렇게 가면서 y는 mx라고 내가 이렇게만 만들어보죠. 자 그러면 너랑 수직이 되셔야 되니까 이렇게 가고 있는 직선이 되실 거고, 자 내가 이거를 m'x라고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얘네가 지금 누가 보더라도 수직이 되게끔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 내가 뭘 하나 찍을 거냐면 여기서 x에다가 1을 하나 딱 대입해 볼 거야. 그러면 값들이 좀 편하게 나오거든. 자 그러면 여기서 1을 갖다 대입한 점의 좌표니까 이 점의 좌표가 지금 현재 1,m이 되심을 알 수 있겠지.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1,m' 된다라고 이렇게 읽을 수 있겠지. 여기까지 해되니? 여기까지 해되니? 자 그럼 잘 보세요.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는 얘네는 직각삼각형이야. 그럼 직각삼각형에 출연했으니까 뭐를 쓸 수 있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쓸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여기를 A라고 두고 여기를 O라고 두고 여기를 B라고 냈을 때 내가 선분 OA의 길이는 결국 점과 점 사이의 거리야.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니까 1의 제곱에 더하기 m 제곱에 루트가 이렇게 씌워주시면 선분 OA의 길이가 되죠. 여기까지니? 자 그 다음에 선분 OB의 길이도 한번 구해봅시다. 선분 OB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니까, 자 루트 1의 제곱에 더하기 m'의 제곱. 됐지? 자 그리고 선분 AB까지도 한번 구해보죠. 자 선분 AB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예요. 근데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이 y 좌표의 차이가 되겠지. 여기까지 해야 되니? y 좌표의 차이가 되시는 거니까 얘는 그냥 m-m'이라고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 여기까지 해야 돼. 자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너를 제곱하면 m-m'을 전체 제곱을 하시게 되면 너를 제곱한 거니까 m 제곱에 플러스 1, 그 다음 너를 제곱하신 거니까 m 프라임 제곱에 플러스 1이다까지 만들어지시고, 전개해주면 m 제곱에 마이너스 2m에 m 프라임에 플러스 m 프라임의 제곱이 m 제곱에 플러스 m 프라임 제곱에 플러스 1까지 만들어지고요. 자 너랑 사라지고 플러스 1이 아니라 플러스 2겠지? 자 마이너스 2m m 프라임이 2라고 만들어지면서 m의 m 프라임 값이 현재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인 것을 우리가 무슨 관계라 얘기할 수 있다? 수직인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거 표현 자체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내가 지금 써놓은 이렇게 표현해 준 건 함수식 관계야. 얘는 함수식. 그럼 직선의 방정 식의 관점에서 쳐다보면, 자 ax 플러스 by의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직선은 내가 L직선, 그럼 M직선이라는 걸 갖다가 A'x에 B'의 y에 플러스 C'이 0이라고 이렇게 준다면, 잘 봐봐. 어쨌든 여기까지의 과정은 너희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요것만 봅시다. 자 마이너스 너분의 너로 가는 것이 기울기고 마이너스 너분의 너로 가는 것이 기울기니까 L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야. 그 다음에 M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이야. 그럼 내가 이거 두 개를 딱 곱했을 때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1 나와야 돼. 그럼 정리 좀 해보면 요거 두 개 곱했으니까 A'를 B'로 나눴을 때 마이너스 1이 되셔야 되고, 이걸 잘 정리해봤더니 뭐 나오냐면 A'E 플러스 B'B'이 0이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수식 관계를 봤는데 A'E B'B'이 지금 0이라는 건 결국 기울기의 곱이라는 걸 주고 있는 것을 우회적으로 너희들한테 던지고 있는 중이야. 여기까지 해냈어? 여기까지 해? 자 이거 가지고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를 좀 봅시다. 자 필수 10번 문제 볼게요. 자, 여기만 좀 정리하고, 자 필수 10번 문제는 두 점이 주어져 있는데 그 중에 지금 2번만 풀게. 자 여기서 2번만 할게 내가. 자 마이너스 1,2를 지나고, 자 너를 지나시고, 자 3x에 마이너스 2y에 플러스 4는 0에, 자 여기에 수직이에요.
그러면 너희들 머릿속에 항상 이게 있어야 돼. 이거 진짜 너무 중요한 건데 좀 많이들 생각 안 하거든? 지금 문제에서 유형 자체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지. 맞지 않니? 문제 상황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돼. 식세우는 거야. 그러면 항상 제발 부탁이니까 기울기랑 지나는 점이 뭔지를 꼭 확인해. 그럼 얘는 지금 지나는 점을 준 거지 여기에서. 마이너스 1,2라고 지나는 점을 준 거고, 자, 이 직선에 뭐를 줬대? 수직이라는 걸 줬대. 수직이라면 현재 너에 대한 기울기가 2분의 3이야.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당연히 얼마일 수밖에 없어? 마이너스 3분의 2가 될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역수를 취하시면 되는 거야. 그럼 끝났잖아요 문제가. 그럼 문제를 다 푸신 거예요. 자, y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3분의 2에 x에 플러스 1로 계산되실 거니까 양변에 30 곱해서 좀 정리해보면 3y 마이너스 6이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2 분배할게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2가 되시는 거고, 한쪽으로 좀 뭐라 정리해볼까요? 그럼 2x에 플러스 3y에 마이너스 4는 0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직선이 마무리되면 돼요. 여기까지 해되니? 그러니까 기울기를 주기 위한 하나의 표현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것 뿐이야. 내가 뭐라 했어? 기울기의 새로운 표현으로 보자. 그냥 기울기 주는 건 너무 허접 같아 보이는 거야. 좀 있어 보이게 주고 싶은 거지. 니들 한번 힘 낚여봐. 이렇게 주고 싶은 거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온 게 위치 관계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끔 문제는 세팅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필수 11번 볼게요. 자, 필수 11번 문제가 2x 플러스 ay 플러스의 ay가 되셨고요. 플러스 3이 0이신데, 자, bx의 플러스 2y의 플러스 c라고 하는 점이 0이고요. 1,1에서 수직으로 만날 때 해줄래? 1,1에서 수직으로 만난다. 자, 1,1에서 수직으로 만난다는 다시 생각해보면 뭐냐면, 자, 이 1,1이라는 점이 교점이야. 그럼 다시 얘기하면 너도 지나는 거고 너도 지나는 거야. 둘 다 지나는 점인 거지. 그럼 지나는 점이 나왔을 때 너희는 뭐 해야 돼요? 무조건 대입이에요. 지나는 점이 나왔는데 대입을 안 하면 그건 환자야. 어디 한 군데 아픈 애야 진짜로. 뭐 위의 점이다, 지나는 점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아무런 것도 안 하고 위의 점이다, 지나는 점이다, 위의 점이 라고 해서 직선이 있으니 난 그 위에 이게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무조건 대입을 해보는 거야. 그럼 1,1을 지난다 했으니까 여기다 1,1을 대입해보자. 자, 그러면 2 더하기 a에 더하기 3이 0이라 나오셨으니 따라서 a 값이 그럼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5라고 나오신 거죠. 그럼 직선식 잘 쓸게. 2x 마이너스 5y에 플러스 3이 0이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 기를 꼭 확인하자. 그럼 기울기가 얼마 된 거냐면 5분의 2야. 야, 이 친구가 나한테 이거 선생님 저 직선의 기울기 볼 줄 모르는데요. 혼난다.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하는 거다. 마이너스 너분의 너가 기울기고요. 마이너스 너분의 너가 y절편이고요. 마이너스 너분의 너라고 하는 게 x절편이다. 이거 한눈에 다 보셔야 돼요. 자, 요게 지금 현재 기울기가 5분의 2짜리가 됐어. 자, 그러면 여기서 봐봐. 여기서 지금 니들이 봤을 때 bx의 플러스 2y의 플러스 c는 0에 여기서도 내가 기울기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b야. 여기까지 해도 그러면 아까 전에 내가 말했듯이 마이너스 2분의 b에다가 5분의 1을 딱 곱하셨을 때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1 나와야 돼. 그럼 여기서 b 값도 얼마 나와야 돼? 뭐 나오겠네. 여기까지 해되니? b 값이 5인 게 확인이 됐으면 b가 5인 걸 다시 집어넣자. 자, 5x에 플러스 2y에 플러스 c가 0이시고 얘 또한 뭐를 지나시기 때문에 1,1을 지나시기 때문에 여기다 1을 집어넣어주면 c 값이 마이너스 7이라고 바로 나오시겠죠.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12번 문제를 보시고 12번 문제는 별표를 치세요. 필수 12번 문제고 A라고 하는 애가 뭐라고 되겠냐면 마이너스 1,3이야. 자, B라고 하는 애가 뭐라고 되겠냐면 3, 마이너스 5고
자, 이것을 이은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이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이야. 이등분선의 방정식이 지금 뭐가 됐다 그랬냐면 x 플러스 AY의 플러스 B는 0이라고 만들어지면서 자, 이 A랑 B를 구하시는 건데 잘 들어요. 내가 아까 전에도 계속 너희들한테 중간중간 계속 했던 말이 뭐냐면 선분은 직선의 일부예요. 선분은 직선의 일부이신 거고 선분 위에 두 개의 점이 주어졌으면 선분의 양끝점이 주어진 거지. 자, 이것에 양끝점이 주어졌어. 양끝점이 주어졌다면 기울기를 세팅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돼? 내가 이해되니? 자, 지금 봐봐. A라는 점도 주어졌고 B라는 점도 주어졌는데 얘네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거야. A라는 점이 하나 이렇게 있다 치고 B라는 점이 하나 이렇게 또 쳐서 얘 점이 지금 마이너스 1,3인 거고 이 점이 지금 3, 마이너스 5인 거야. 그래서 선분이 하나 이렇게 만들어져야 돼. 이거 진짜 잘 들어야 돼. 그리고 나서 얘가 지금 수직으로 얘를 뭐 했냐면 어떤 직선이 딱 주어졌는데 얘가 수직으로 너를 2등분했대. 느껴봐. 그래서 내가 얘를 찾아야 돼. 내가 너에 대한 이 방정식이 얘가 도대체 너 뭐니? 이걸 찾아야 되는데 자, 잘 들으세요. L 또한 뭐예요? 직선이에요. L 또한 직선이야. 그러면 얘가 직선이니까 내가 직선 구할 때 뭐 필요하다고? 기울기요. 그리고 뭐예요? 지나는 점이에요. 그럼 기울기 해결된 게 뭐야 지금 얘들아? 얘들아 지금 기울기 해결된 게 뭐야? 기울기 해결된 게 뭐야? 여기 두 점을 알고 있잖아. 그럼 내가 이 두 개의 선분을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있다 치면 이 직선의 기울기랑 이 직선의 기울기는 반드시 무슨 관계야? 수직. 그럼 선분 AB의 기울기를 구하면 되겠네? 자, 선분 AB의 기울기를 봅시다. 선분 AB의 기울기 보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4칸 증가했어요. 3부터 5, 마이너스 5까지 몇 칸 감소했죠? 마이너스 8칸 감소했니? 그럼 너의 기울기가 마이너스라는 건 내가 구하려는 이 직선 L에 대한 기울기가 얼마일 수밖에 없어? 2분의 1이요. 왜? 두 개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와야 돼. 그럼 나는 이제 뭐 남았어? 지나는 점 하나를 찾아야 돼. 지나는 점 하나를 찾아야 돼. 이게 뭐 하시면 돼? 표지분 2등분 하시잖아. 그럼 얘가 무슨 점이에요? 중점이에요. 너희 둘의 중점을 너가 지나시는 거니까 지나는 점에 잡혀있는 이 중점이 두 개에 더해서 절반했으니 1 나오는 거고 두 개에 더해서 절반했으니 마이너스 1이 나와서 이걸로 구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여기까지 이해돼? 자, 잘 들어. 내가 앞에서부터 계속 던진 얘기가 있잖아. 왜? 이거 왜 던지겠어? 이런 것 때문에 던지는 거야. 선분을 봤는데 아무런 감정이 안 생기면 안 돼. 선분을 줬다는 건 직선을 준 거랑 동일한 의미야. 선분의 양 끝점을 줬어. 점 2개를 준 거야. 그럼 점 2개가 줬으면 직선을 구할 수 있는 거라고. 여기까지 내 말 이해됐니? 선분이라고 해갖고 낚이지 마. 도대체 선분 갖고 뭐 하라는 거야? 선분과 직선을 분리시키지 말고 선분은 직선의 일부야. 여기까지 해가? 내 말 이해돼? 자, 그 관점을 잘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되고 자, 다음 페이지 필수 13번인데 이것도 별표 주세요. 자, 필수 13번은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 직선이 주어지고 세 직선의 위치 관계. 그래서 내가 세 직선의 위치 관계를 한 번에 싹 정리를 해줄 건데 직선 3개가 있으신 거거든? 직선 3개가 있은 거야. 자, 첫 번째 한 점에서 만나. 한 점에서 만나.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 그럼 잘 들어봐. 자, 여기서 지금 한 점이라는 거 세 직선의 교점이에요. 그럼 세 직선의 교점은 내가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의 교점을 하나 찾지. 전호를 다 매길게. 내가 이게 L직선이야. 맨 첫 번째 맨 위에 있는 걸 L직선이라고 해.
두 번째가 n직선이야. 자, 잘 봐요. 진짜 잘 봐야 돼요. 얘가 n직선이고 얘가 n직선이고 얘가 m직선이야. 그럼 내가 이렇게 읽어도 되니? 이렇게 읽어도 되니? L과 M의 교점을 N이 지난다라고 읽어도 돼. 여기까지 이해돼? L과 M의 교점을 N이 지나는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아, 그래요. L과 M의 교점을 제가 지나요. 아, 그러시구나. 지나시구나. 아, 지나시네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네. 너희들의 교점을 구해. 너희들의 교점을 구해. 그럼 이 교점이 나왔으니까 이 점을 다시 n에다가 대입할 수 있겠네. 여기까지 했니? 자, 그 다음 두 번째 평행이야. 자, 두 번째 평행인데 L도 있고 M도 있고 N도 있는 거야. L도 있고 N도 있고 M도 있는 거야. 세 직선이 평행이야.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뭐가 있냐? 세 번째는 둘만 평행이야. 내가 이렇게 해볼게. 둘만 평행이야. 둘만 평행이야. L이랑 N이 이렇게 평행하되 그러면 N이 이렇게 지나보는 거야. 그럼 질문. 교점 몇 개야? 세 직선의 교점 몇 개니? 얘들아, 세 직선의 교점은 몇 개요? 2개. 라고 하면 안 되죠. 교점이 가지는 의미를 정확하게 판단하세요. 교점은 동시에 지나는 점이에요. 얘는 지금 이 점이 세 직선이 동시에 지나는 점이에요. 잘 들어봐. 이 점이 세 개의 직선이 동시에 지나는 점 아니잖아. 그러니까 혼란을 겪지 말고 세 직선이 동시에 지나는 요것만이 무조건 교점이 되시는 거야. 여기 써놨잖아. 세 직선의 교점. 절대 까먹지 마. 얘는 그러면 두 직선의 교점이고 두 직선의 교점인 거야. 내 말 이해됐니? 자, 그러면 네 번째. 자, 네 번째 어떤 경우가 있냐? 삼각형이다. 자, 직선 하나가 L이 이렇게 하나, 여기서 N이 하나, 그 다음에 N이 이렇게 하나.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을 이루는 경우야. 그럼 다시 질문. 그럼 여기서는 교점 몇 개예요? 세 직선의 교점 있어요, 없어요? 세 직선의 교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해됐어? 세 직선의 교점은 무조건 두 관계밖에 없는 거야. 이해되니?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주로 출현하는 문제가 뭐냐면 주로 출현하는 문제가 이 삼각형을 기준으로 얘기할 거야. 이 삼각형을 기준으로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냐면 삼각형, 그러니까 세 직선이 이렇게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을 때, 그러면 내가 판단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요거 세 개 보는 거야. 이거 세 개 보는 거야. 이렇게 세 개를 보시는데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확인하는 게 무조건 기울기야. 얘는 무조건 기울기 보시는 거야. 무조건 기울기야. 자, 그래서 자, 지금 주어진 문제 그 발전 13번이라고 되어 있죠. 발전 13번이라고 있는 거를 한번 볼 건데, 자, x-y가 0이에요. x-y가 0이라는 게 하나 주어졌고, x 플러스 y가 2라는 게 하나 주어졌고, 그 다음에 5x의 마이너스 ky는 15라고 되어 있어서 얘가 지금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는 건 이 세 가지를 떠올려야 돼. 이해되니? 이 세 가지를 떠올리는데 내가 무조건 뭐부터 확인하라고? 기울기부터 확인하라 했지. 내 말 이해되니? 기울기부터 확인할게. 야, 여기서의 기울기 얼마야? 여기서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여기서의 기울기는 얼마야? 여기서는 기울기가 1이죠. 얘는 1이시고요. 여기서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잘 보세요. 이미 얘는 깨졌죠. 이해돼? 내 말 이해되니? 아니, 너의 기울기가 1이야. 너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내가 어쨌든 평행하려면 기울기가 같아야 되는데 얘는 지금 너랑 기울기가 같으니까 이미 너는 깨진 거 아니야. 이건 볼 필요가 없는 거네. 그럼 결국 어떤 사람이 만들어져? 둘만 평행하는 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다시 얘기하면 여기서도 기울기를 써놓고 할게. 현재 너의 기울기가 K분의 5거든? 그럼 첫 번째, 이럴 수 있겠네. 자, 첫 번째 K분의 5라고 하는 애가 1이랑 같을 수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나오는 k 값이 5가 되겠지. 여기까지 되니? 그럼 다시 얘기하면 너희 둘은 평행한데 너희는 평행하지 않은 거겠지. 자, 두 번째 이번엔 k분의 5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자,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k가 마이너스 5이고 그러면 너희 둘은 평행이고 너는 안 평행하잖아. 자, 그럼 세 번째 뭐 있어요? 한 점을 쓰는 거죠. 그럼 다시 이 두 개의 직선의 교점을 얘가 뭐 하시면 돼? 지나면 되는 거예요. 두 직선의 교점 볼게요. 이렇게 두 개 연립할 거니까 두 개 더하자. 자, 두 개 더했더니 얼마 나오지? 2x는 2가 되시면서 여기서 x가 1이라는 교점이 하나 나올 거고 x가 1이 되면 y도 1이 돼. 자, y가 1,1이라고 하는 얘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교점. 그럼 얘를 얘한테 뭐 하면 돼? 대입하면 되겠지. 이걸 여기다 뭐 하면 된다? 대입하면 된다고. 왜? 내가 지금 뭐 한 거예요? L과 M의 교점을 N이 지난다면서. L과 M의 교점을 N이 지나신다는 거야. 너희 둘의 교점을 얘가 지나야 된다고. 그래야 한 점에서 만난다고. 그럼 여기다가 대입하는 순간 5-k가 지금 15가 되니까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k 값이 마이너스 10으로 요거 세 가지 값이 나와. 이해돼? 여기까지 내 말 이해가?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필수야. 자,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 무조건 뭐가 하는 거다? 한 점 관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둘만 평행한 관계를 보시는 거야. 문제는 얘를 평행하게 줄 수가 없어. 주는 게 의미가 없잖아. 기울기 모두 같을 건데. 생각을 해봐라. 여기도 기울기가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치자. 이렇게 나왔다 치자. 그럼 얘는 이미 지금 현재 문제가 이렇게 됐잖아? 그럼 이미 이게 만족된 거야. 이게 만족된 거야. 근데 얘가 둘만 평행하면 얘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 무지하게 많이 나와 버린다. 이렇게 될지 세 개가 평행할지 어떻게 하니?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이 관계는 나올 수가 없는 관계라 생각하면 돼. 그래서 삼각형 이루지 않는다. 요거랑 요거 두 개만 보시면 돼. 이해됐지?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할까 하는데 자, 요거는 내일 하죠. 시간이 애매하니까. 그래서 과제는 282페이지까지 해오시면 되고요. 요거 하나만 좀 얘기는 하고 갈게요. 자, 그 283페이지에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별표 치시고요. 별표를 치시고요. 그 공식 암기 갖고 오세요. 그 공식 필수로 암기해서 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필수로 암기해서 오시면 되고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 암기가 되지 않으면 원의 방정식을 나갈 수가 없어요. 이걸 이용해서 원의 방정식까지 연계가 되니까 자, 무조건 이거 암기해 오시고 그 밑에 보시면 설명이라고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얘들아. 볼 필요 없어요. 내가 웬만하면 증명 과정 같은 건 다 해주려고 하는데 얘는 증명이 필요가 없어요. 공식을 외우세요. 알겠니? 얘는 공식을 외우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